수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말이 많죠. 그쵸. 뭐 시끌벅적해가지고 네. 왜냐면 사교육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수능 제도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었죠. 국어에서는 이제 화작이랑 언매라는 선택, 수학에서는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사탐하고 과탐이라고 하는 데는 사회는 9과목, 과학은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뀌었냐? 공통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정문, 문학. 쉽게 얘기하면 원래 선택 과목에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로 다 합친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어는 양이 늘어난 거예요. 양이. 근데 수학은 어떤 상황이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통인데 대수, 미적분, 원, 확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걸 보니 대수가 현재의 수원, 미적분 원이 현재의 수투 정도, 확통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수학을 잘 아는 건 아니어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네, 드리려면 나중에 따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촬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수학 상하, 그다음에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으로 이렇게 총 7개로 나눠졌다면 이제는 수학 상하가 공통 수학 1, 2로 바뀌고요. 기존의 수원이 대수로 바뀌고 수투가 미적분 원으로 바뀌고 확통은 그대로 확통.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진 거는 네. 미적과 기하라고 불렸던 완전히 기존에 빠진 배웠던 거죠. 이거는 이제 안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뭐냐면 현재는 선택을 하잖아요. 미적이나 확통이나 기하를 선택을 했으면 이제는 이 선택 과목 중에서 확통을 선택한 애들이랑 시험 범위가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요렇게 예, 그렇게 하면 수험 범위가 똑같아요. 그럼 수학은 양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공부할 수 있는 양은 그쵸.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치 양적인 그쵸. 예, 그리고 사회하고 과학은 이게 이제 좀 이게 웃기죠. 웃기죠. 개편을 어떻게 개편했냐면 네. 기존에 있었던 사회 9과목과 과학 8과목을 다 없애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걸 같이 보겠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능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제 이 발표가 났을 때 수학은 그 과목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럼 저도 과학도 뭔가 명칭이 바뀌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1학년 보니까. 때 1학년 때 배웠던 배우는 내용을 그 그대로 과정을 수능으로 내겠다. 그러니까 수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일단 국어는 공부량이 일단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수학은 량으로만 따지면 좀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범위만 줄어들었고 양은 범위.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범위로만 보자. 네. 그러면 국어는 어떻게 보면 범위는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수학은 범위는 좀 줄어들었다. 네. 근데 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기존의 사회 과학이라 불렸던 이 영역은 모르겠어요. 저도. 나도 모르겠어. 범위가 이걸 내가 줄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내가 줄었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게 그럼 1학년 때 통사 통과하고 2학년 때는 이제 다른 거 하고 3학년 때도 다른 거 하고 수능을 보려면 다시 1학년 거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면 원래 2학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탐 과탐이라 불리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에서 일부 선택해가지고 문제를 배우겠죠. 선택해서 2학년, 3학년 때 배운단 말이에요. 뭐 진로 과목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사회 과학 과목은 수능에 안 들어가고 1학년 때 배웠던 이 범위 안에서만 들어간다. 근데 범위로만 따지면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목차들을 보면 기존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사회 과학 분야의 부분들이 이것저것이 계속 다 껴서 들어와 있어요. 짬뽕처럼. 뭐 통합사회라는 게 일반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 문화, 윤리와 사상, 지리 파트가 같이 껴 있어요. 네. 거기에 뭐 경제 조금 들어가 있고 법도 좀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를 2학년 이후부터 이제 나눠서 배우는 거잖아요. 뭐 윤사다, 그렇죠. 뭐 네. 정치와 법이다, 네, 경제다. 네. 근데 이게 짬뽕으로 들어가는 거야.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야. 지구과학, 생명, 화학, 요 물리 조금 이게 조금씩 다 포함돼 들어가 있어.
이거를 이제 2학년, 3학년 때 이제 물원, 물투, 뭐 화원, 화투로 배웠던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범위는 통사 통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금씩 다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금씩 들어간 거를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해서 그 소위 말해서 물리도 알아야 되고 화학도 알아야 되고 지구과학도 알아야 되고 생명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지 않을까요? 진짜 만약 그렇게 내잖아. 네. 최악인 거야. 아니 그쵸. 이거는 네. 그냥이 아니라 이거는 최악인 거야.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은 소송이 엄청 많이 걸릴 거야. 왜냐면 지금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범주를 넘어간다? 이거 물원에 있는 범위야. 소송 걸어버릴 수 있다니까? 공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문제 난이도를 어떻게 내냐. 내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와 이거 난 상상이 안 가요. 이것도 올해 예시안이 나온다고 했어요. 문제 예시안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수능 같은 경우 문제 예시안을 다 봐야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국어도 마찬가지고 네. 예시안에 어느 정도까지 내느냐. 일단 심화 수학은 안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없어졌다 하지만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과연 맞게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그냥 물음표가 붙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너무 혼란이야. 그래서 올해 예시안을 만약에 못 만들면 이거 큰일 납니다. 올해 무조건 예시안이 나와야지만 최소 2년 동안에 뭔가에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바뀌는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서 가기 때문에 올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이 다 나와야 돼요. 아마 교육부는 요거 만들려면 정말 엄청나게 섬세하게 잘 짜서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수능에서 가장 큰 골자잖아요. 그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 다 부정적으로 봐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현역생. 현역생 기준에서는 수능 학습이 진짜 지옥 같았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일단 통합 과학과 통합 사회가 1학년 교육 과정에 있던 걸 3학년 때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학은 대수, 미적분, 원, 확통 이게 주로 2학년 교육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하고 뭐 비슷하다고 네. 하니까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국어 같은 경우 아무튼 양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수시 전형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포커스 잡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수능 최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 수능 제도가 바뀌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대학에서 이거 반영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특히 탐구. 탐구 반영 비율을 얼마나 할 거야? 너무 비중을 낮춰도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면 너무 비중을 낮추면 통합과학 사회를 애들이 버릴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국어 수학에 대한 영역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은 수학은 아마 시험 문제 난이도가 헬 난이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흔히 얘기하는 중킬러란 문제가 아마 1번부터 튀어나올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뭐 국어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보는 핵심은 뭐냐면 영어하고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얘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나눠주냐에 따라서 국어 수학에 대한 영향력을 이거는 좀 줄여줘야 되는 상황인 게 아니냐. 이거 지금처럼 국어 수학을 학교마다 반영 비율 기준에서 뭐 65%, 70% 때려버리면은 와 글쎄요 이거 진짜 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재수생한테 너무 유리해. 너무 유리하죠. 이렇게 해버리면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재수생들한테.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현역생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능 최저를 이제 전략적 과목으로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0 플러스 이제 뭐 사탐 그렇죠. 혹은 과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들을 했어요. 되게 이제 국어 수학을 좀 피해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탐구가 공통으로 통합해서 과학사에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등급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최저 과목에 대한 일단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하던 그 방식 있죠. 0 플러스 알파. 그렇죠. 이걸 못해. 이게 안 되는 거야. 다 해야죠 이제. 그러면 진짜 두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해도 거의 전 과목을 공부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는 탐구가 아니라 0 플러스 국어 혹은 수학으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데 이러면 이거 진짜 공부량 많아.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기에는 첫 번째로 보는 학생들 있잖아요. 2028년 학번 되는 친구들은 진짜 다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치. 예, 다 해야 돼, 이 친구는. 왜냐면 예시하는 말 그대로 예시하는거든. 그러니까. 진짜 수능 문제가 그렇게 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어디서 진짜로 얻어 걸릴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만큼은 다 해야 된다. 아 근데 그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학생은. 그러니까 그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어.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0+ 선택을 했다 이거야. 근데 영어가 또 보장되는 보장은 또 없잖아 이제. 그렇지. 영어도 이제 난이도가 첫 해니까. 어떻게 네, 모르니까. 난이도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어하고 탐구는 결국 수능 반영 비율에 의해서 아마 난이도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이게 현역생들 기준에서는 진짜 너무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시 기준에서도 안 좋고 수능 최저 기준에서도 좀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수능 최저를 지금 완화하고 있다라고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대학들이. 네. 그러니까 그 골자의 핵심에 대해서 대학들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클 수도 있어. 계속 완화를 할 수밖에 네. 없지 않나? 아니 이거 못 맞추지 않아 이거 애들? 이거 조합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뉴스에서 나왔어요. 일단 대학 총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2028 대입 정시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신은 다 확대하겠다. 이미 이거는 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개편과 관련해서 논술이나 면접 등의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계획이 있냐고 했을 때 일단 26.5%가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이 없다고 했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있다고 한 학교들이 다 어느 동네에 있는 학교일까요? 아니 다 이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국 단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솔직히 논술 면접을 뭐하러 강화합니까? 얘네들. 그러면 이걸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의 학교들은 정말 애들이 미친 듯이 가고 싶은 학교들밖에 그러니까 없잖아요. 26.5%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다 선망하는 학교. 거기죠 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강화할 있다.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이거는 무조건 강화한다. 이거는 그냥 진짜 언론에서 보는 착시 현상인 거고. 이거야말로 의미 없는. 네. 자, 두 번째. 대입 개편과 관련해서 정시 내신 요소, 학생부를 반영하거나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일단 확대하겠다가 29.4%야, 30%야. 똑같은 얘기죠. 우리 준비한다가 24.5%야. 네. 이 지방까지 있는 학교에 다 합쳐서 50% 이상이 우리는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거를 다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미적분하고 기하 다 이수해와. 그렇죠. 무조건. 지금 서울대 수시 정시에서 수능 비중을 축소하겠다 발표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지역 균형 선발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한다고 했어요. 정시에서도 지역 균형 선발이 있는데 같은 등급 그냥 동일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1등급 받으면 1등급 인정해주겠다. 완전 완화하는 거죠. 왜 얘네가 수능을 이렇게 줄이느냐. 결국에는 바뀌고 있는 대입제도의 수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수능에 비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걸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변별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건가? 정시에서 내신 넣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대학 총장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절반 이상이 2028 정시부터는 내신 넣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능 100%인 학교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 저 54%의 대다수가 서울 수도권의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수시하고 정시의 경계가 이제는 확실하게 없는 것 같아요. 정시도 수시 같고 수시도 정시 같고. 뭐 좀 느낌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어가고 있는 입시 제도도 큰 틀들은 바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대학들이 일단 바꾸겠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들을 얘기하는 건 지금은 서울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대가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서울대의 발표를 듣고 아마 이제 뭐 4월, 5월부터는 이제 밑에 있는 대학들이 판단들을 하겠죠.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뭐 우리만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진짜 여기서 얘기했더니 기존과 똑같이 가겠다 하는 학교가 있듯이.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입시 계획안을 봤을 때 이미 조금씩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내후년 이 3개년치 입시 제도의 변화를 정말 많이 봐놔야 돼요. 특히 누가? 현재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그때 가서 내용만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올해부터는 어떤 비중이 더 커지는지, 어떤 입시의 특징들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보면서 아 이게 늘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최소한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입시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들이 내신 중심으로만 준비를 하다가 2학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종합전형도 준비를 하고 뭐 수능 최저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등등. 그러면 그러한 거를 내가 준비할 때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준비를 하려면 결국에는 바뀌어가고 있는 변화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는 보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나도 계속 바꿔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게 2028 대입 입시의 이제 방향을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일단은 뭐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수능 최저에 이제 옵션이 조금 더 많이 등장할 거다.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면접과 논술. 이거에 대해서는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은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이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최소 중경예시까지는 확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예측이긴 하지만 더 많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무튼 올해 예시안도 나오고 학종안들이 하나씩 나올 테니까 올해 말까지 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고 아 고등학교에 갔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2028 대입 입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요게 그래도 중학교 3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그리고 이제 새 학기를 이제 맞이하는 시즌이 되고 있으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공부 방식으로는 고등학교 갔을 때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강 스카이하고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 소장. 네, 한원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